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차 안 어둠 속에서 제가 내뱉은 떨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한 속삭임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41살 이정희, 남편과의 18년 결혼 생활이 주는 권태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그날 밤 충동적으로 SRT 부산행 막차표를 끊었습니다. 운명처럼 옆자리에 앉은 48살 강태민과의 첫 눈맞춤부터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객차 맨 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밤, 레일 위 진동에 묻힌 금기의 신음소리, 그리고 멈출 수 없었던 육체적 갈망의 폭발적 시작.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금기를 넘나드는 기차 불륜 로맨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또 한 번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방적인 비난과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정희야, 너는 하루 종일 도대체 뭘 하며 사는 거냐? 애들도 다 큰 마당에 왜 아직도 집에만 박혀서 빈둥빈둥거려? 친구 아내들은 다들 뭔가 하면서 사는데 너만 이 모양이야.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 18년 차 21 된 첫째 아들 준호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고 20살 둘째 딸 지은이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에요.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난 뒤 남편과 단둘이 사는 생활이 이렇게까지 견디기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라고는 생활비 이야기와 집안일 지시뿐이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남편에게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빠,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가슴이 답답해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또 어디 나간다는 거야? 집에 있을 때나 제대로 있어. 그 말에 화가 확 밀려올랐어요. 18년 동안 오로지 집만 지키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쾅 소리나게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41살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무겁고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대로 늙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남편의 부속품으로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수서역으로 향했어요. 특별한 목적지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밤늦은 시간이라 역사는 한산했어요. 전광판을 바라보니 부산행 SRT 막차가 1시간 뒤에 출발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있는 곳. 어릴 적 가족여행으로 한번 가본 게 전부였어요. 정말 가볼까? 이런 미친 짓을 해도 될까?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매표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하는 혼자만의 여행. 표를 끊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에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벌써 3개나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밤만큼은 그냥 이정희로 살고 싶었습니다. SRT에 몸을 맡기니 그제서야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 지난 18년의 시간들처럼 말이에요.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매력적인 목소리였어요. 저음이 깔린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40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 키는 180cm 정도로 훤칠했고 살짝 섞인 흰머리가 오히려 성숙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남편은 좀 거칠고 투박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방을 바닥으로 내려 자리를 정리해줬습니다. 그가 앉으면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우디향이 섞인 세련된 향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맡을 수 없던 도시적이고 품격 있는 냄새였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인지 객차 안은 상당히 조용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밥은 언제 차려줄 거야? 배고픈데. 읽는 순간 또 화가 났습니다. 18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존재 이유의 전부인 것처럼 대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연애할 때는 분명 다정하고 로맨틱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부산에 자주 가시나요? 옆자리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10년도 더 만에 가보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가끔은 바다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뭔가 끝이 보이는 풍경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승무원이 음료와 간식 판매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손이 많이 차시네요. 그가 제 하얀 손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라서요. 겨울에 많이 고생하시겠어요. 그의 배려 어린 말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이 차가운 걸 알면서도 신경 쓴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이정희예요. 이름을 주고받으니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세요?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요? 저는 그냥 전업주부예요.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사회에 내세울 만한 이력이 하나도 없다는 게 초라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집에서만 살았으니까요. 전업주부야말로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죠. 그런가요? 요즘은 다들 워킹맘인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서 천만에요.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태민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8년 만에 처음 듣는 진짜 위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길 뿐이거든요. 자녀분들은 몇 살이세요? 아들이 21, 딸이 20살이에요. 태민 씨는 결혼 안 하셨나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아직 혼자입니다. 48배 미혼이라니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잘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혹시 너무 사적인 질문이면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사실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결혼식 한 달 전에 다른 남자와 떠났어요. 그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상상도 안 됐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으니까요. 진짜 사랑. 그 단어가 제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되어서 적당한 사람과 결혼한 걸까요?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었어요. 기차가 어둠 속을 달리면서 창밖 풍경이 점점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객차 안이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태민 씨와 저는 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희 씨는 결혼 생활이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익숙하다고 해야 하나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태민 씨의 눈빛이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했어요.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져서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8년 만에 누군가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준 거였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제 표정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민 씨도 외로우세요? 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요? 오늘 정희 씨를 보니까 정말 외로웠구나 싶더라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습니다. 태민 씨.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손 잡아도 될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18년 만에 이런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태민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거칠고 딱딱한 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톱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손가락도 길고 예뻤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편해져요.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손만 잡고 있는 건데도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뛸 줄 몰랐어요. 41살에 느끼는 첫사랑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어깨가 자연스럽게 스쳤어요. 태민 씨도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분이 이상한 건 알지만 너무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객차 조명이 수면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주변이 훨씬 어두워졌어요. 태민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허스키하게 들렸습니다. 정희 씨, 너무 사적인 질문이면 안 하셔도 되는데 뭐든 물어보세요. 지금 진짜 행복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행복하냐고 묻는 사람이 언제 있었을까요? 남편도 아이들도 누구도 제 행복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눈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많이 지치고 외로우시구나 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작게 중얼거린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1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 씨가 제 뺨에 눈물을 살며시 닦아줬어요. 울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더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언제 이런 위로를 받아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남편은 제가 울어도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거든요. 정희 씨. 네. 제가 안아줘도 될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들은 거의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18년 만에 느끼는 다른 남자의 품이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포근하고 무엇보다 간절했어요. 남편의 품은 언제부터인가 의무적이고 차가워졌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알아요. 하지만 정희 씨가 너무 안쓰러워서 태민 씨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위로의 의미였겠지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41살에 이런 설렘이 가능한 건가요? 기차가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 몸이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태민 씨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처럼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객차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태민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정희 씨. 네.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요? 대답 대신 저는 그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태민 씨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등으로 그리고 어깨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1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 볼까봐 무서워요. 괜찮아요. 모두 잠들었고 여긴 어두워요.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태민 씨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정희 씨, 뒤쪽으로 가시겠어요? 뒤쪽이요? 거긴 정말 아무도 없어요.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저하는 제 모습을 본 태민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서. 그 간절한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41살에 처음 느끼는 이런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차에서 내리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사람이니까요. 조심스럽게 가요. 우리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객차 맨 뒤로 이동했습니다. 정말로 그쪽에는 승객이 아무도 없었어요. 몇 개의 빈 좌석만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맨 뒤 좌석에 앉으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우리만의 은밀한 공간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민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희 씨, 정말 괜찮은 거죠?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태민 씨가 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하게 말이에요. 18년 만에 느끼는 다른 남자의 진짜 온기였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섬세하고 더 애틋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태민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살짝 닿았어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깊고 뜨겁게. 18년 만에 느끼는 다른 남자의 입술이었어요. 남편과의 키스는 언제부터인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절하고 애틋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차의 흔들림이 우리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태민 씨의 손이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블라우스의 첫 번째 단추 근처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싫으시면 멈출게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서. 처음이요? 이런 기분, 이런 감정이 처음이에요. 남편과는 한 번도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그냥 의무적인 관계였을 뿐이었어요. 태민 씨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어깨와 쇄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블라우스 안으로 스며든 그의 손끝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레일 위의 소음이 우리의 거친 숨소리를 감춰주었어요. 정희 씨, 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태민 씨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쇄골까지 천천히 내려왔어요. 숨죽인 신음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괜찮아요. 그의 속삭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1살에 처음 느끼는 이런 황홀감, 이런 벅찬 감정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여자였습니다. 태민 씨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과 입맞춤에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갈망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기차의 진동에 맞춰 서로를 더 깊이 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부산역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우리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구겨진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 내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새벽 5시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정희 씨, 꿈 같았어요. 저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요? 태민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건가요? 무서워요. 하지만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 고백에 태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내기엔 너무 아쉬워요. 역 광장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간혹 택시나 새벽 버스가 지나갈 뿐이었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어요. 태민 씨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우리는 바닷가 근처 24시간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니 더욱 선명했어요. 밝은 조명 아래서 보니 어젯밤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태민 씨의 목에 제가 남긴 작은 자국이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락처 주시겠어요?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번호를 주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배신하는 진짜 불륜의 시작인 셈이니까요. 주긴 할 텐데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당연히 조심할게요. 정희 씨를 절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오빠가 제 남편이 알게 되면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거였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바닷가로 나갔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조심하면서 만들어가면 돼요. 태민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그럼 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들키면 어떻게 될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태민 씨의 번호가 저장된 핸드폰을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5개나 있었어요. 문자도 수두룩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연락 좀 해. 밥 굶고 있는데 언제 와? 미친 거 아니야? 답장 좀 해. 점점 화가 난 투의 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18년 동안 저를 당연하게 여겨온 남편에게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밤새 연락도 안 되고. 부산에 다녀왔어요. 부산을? 말도 안 하고? 미친 거야? 갑자기 답답해서요.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남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18년 만에 처음 보는 제 모습이었을 겁니다. 혼자 간 거야? 그 질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혼자요. 거짓말이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 씨에게서 첫 문자가 왔어요. 잘 도착하셨나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우기를 1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하지? 정말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될까? 들키면 어떻게 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5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희 씨도 그렇죠? 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무서워요. 당연히 무서우실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엔 더 위험한 관계로 발전하겠지? 그래도 만나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당연히요. 낮에 조용한 곳에서 커피나 차 한 잔 어때요? 언제요? 정희 씨 편한 시간에 맞출게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어젯밤 이후로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더 살아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41살에 처음 느끼는 설렘과 두근거림.
이게 진짜 사랑의 시작인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외도일 뿐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젯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의 부속품이 아니라 이정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41살의 위험하고도 달콤한 새로운 시작. 태민 씨가 그 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궁금해요. 금기의 선을 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특히 중년의 분류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죠.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짜 설렘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위험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정희는 태민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외도로 끝날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으로 발전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까요?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눈치채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희의 18년 결혼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정희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희와 태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벌어질 더욱 위험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빨리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다음 편에서는 어떤 금기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